예,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저는 연설문 쓰는 일을 한 25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3년, 노무현 대통령 5년 이렇게 대통령 연설을 8년 가까이 썼고요. 기업에서 세 분 회장의 연설을 또 오랫동안 썼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남의 말을 써주는 일을 쭉 해왔는데요. 오늘은 우리 조합원님들 본인이 이제 쓰는 연설문을 어떻게 써야 하나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남의 연설문 쓰는 일은 많이 했지만 제 연설을 쓸 일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 연설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의 연설문 쓰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여기 조합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어찌 보면 연설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말의 문화는 되게 이런 문화였죠. 우선 첫 번째는 되게 비공식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비공개적,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수면 위에서가 아니고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가 투명화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말이 좀 더 공식화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연설이 많이 필요하고 연설을 해야 될 상황, 그런 계기들이 많아지겠죠. 또 하나 우리 말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는 정말 이심전심으로 눈빛으로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합니다. 눈치로 알아먹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모호하고 좀 불투명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좀 더 이게 좀 명료화되고 투명해지지 않을까. 그 역시 이제 연설을 통해서 할 때 이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또 하나 우리 말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되게 분파적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끼리끼리 말합니다. 자기 편끼리. 예, 상대편을 대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말을 잘 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편이 갈리고 분열이 되고 서로를 상대를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이런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이 섞여서 더 좋은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편 말은 됐어 듣기 싫어 그거 아니야 내 생각은 달라 이런 상태로 우리가 계속 가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조정과 절충과 합의의 상대로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어찌 보면 서로 말을 섞어서 어떤 합의점, 어떤 절충점, 타협점, 그런 결론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이걸 위해서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설을 하고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대표끼리 말을 하고 그 말을 서로 비교하고 섞어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말을 끼리끼리만 분파적으로 분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서로를 이기려고 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대립적이라는 거죠. 뭐 회의를 하나 해도 뭐 서로 어떤 더 좋은 안을 향해서 서로가 가는 게 아니고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서로 제로섬 게임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의 결과가 좋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노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으면 누가 맞느냐, 누가 옳으냐, 누가 더 가져가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느냐, 방안을 모색하느냐 이렇게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그게 협력적인
말이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상대를 적으로 두고 피하를 구분해서 무조건 저기를 어떻게든 공격하고 타도하고 응징해야 되겠다. 저기를 아주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말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고,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말이 너무 부정적입니다. 좀 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이고, 연설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밀실에 앉아서 혹은 수면 아래에서 귓속말로 쏙닥쏙닥 할 때는 그 말들이 불투명하고 비공개로 부정적이고 경쟁적이고 분파적이고 이렇게 말이 흐르지만, 우리 연설 문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꽃을 피우면 우리의 말도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협력적이고 이 희망적인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이 오늘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우리나라는 연설 문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그 전통이 없죠. 뭐 아시겠지만 우리 늘 학교 다닐 때 언제 그런 걸 해봤습니까? 늘 선생님 말씀만 듣기만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도 위에 상사의 말에 눌려가지고 그거 받아 적고 듣기에 바쁘지 자기 말을 해볼 기회를 우리가 못 가졌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우리가 뭐 연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각자 그 자기의 말을 가지고 자기의 말을 공개적으로 선보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또 듣고, 그래서 그 말들이 섞이고 뭐 이런 시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연설문을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 건가? 우선 저는 대통령이나 회장의 연설을 쓸 때 네 사람에게 듣고 썼습니다. 네 사람. 첫 번째는 이제 연설할 사람, 이제 대통령의 말을 듣고, 두 번째는 그 연설을 들을 사람. 모든 연설에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바다의 날이면 해양수산인, 경찰의 날이면 경찰, 소방의 날이면 소방관, 뭐 다 있습니다. 그 대상에게 가서 듣고, 세 번째로 이 민심 여론을 듣습니다. 민심 여론을. 이걸 기본적으로 들어야 그 시점에서 그 분위기에 맞는 맥락에 맞는 말을 이제 써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전문가에게 듣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일단 그 사안을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또 제가 모시는 분, 연설을 하실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연설할 사람, 연설을 들을 사람, 그 다음에 민심, 그리고 전문가. 그렇다면 저는 이제 남의 연설을 써 드리니까 이제 이 네 분에게 들었는데, 내가 연설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 내가 연설을 할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겠죠. 내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연설에 들어갈 말들은 되게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 이런 부분이 있죠. 자기의 소신, 자기의 지향, 이런 게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일화, 자기 에피소드, 자기 스토리입니다. 연설문을 쓰실 때 반드시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는 저는 어떤 사람마다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고 관심 주제가 있거든요. 내가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만큼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자기 전문성을 드러내는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당연히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주로 현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안. 지금 걸려있는 그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안들에 대한 내 입장이나 그것에 대한 내 생각, 내 의견, 이제 이런 게 들어가야죠. 이거는 이제 되게 평소에 갖고 있는 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남의 글을 써주니까 그걸 갖고 있는 그 당사자한테 가서 그걸 여쭤보고 그걸 듣고 쓰지만, 내 글을 내가 쓰기 때문에 아니 내가 갖고 있는 내 일화나 내 스토리나
뭐 내 철학이나 내 소신이나 거기에 또 어떤 사안에 대한 내 입장이나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내 분야, 사람마다 다 자기의 어떤 테마가 있을 수 있죠. 그것에 관해서 자기의 생각,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 것을 불러내서 쓰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연설을 들어야 될 사람이 듣는 건 똑같이 본인의 연설을 쓸 때도 들어야죠. 소위 취재를 해야 됩니다. 내 연설을 들을 분 중에 한 분 정도를 뭐 전화 인터뷰도 좋고 직접 모시고 들으면 더 좋고요. 도대체 이 계기에 내 말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지, 뭐가 궁금한지, 지금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수건 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지, 뭐 적어도 내 입으로 어떤 칭찬, 할 거리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 말을 들을 사람을 반드시 만나서 그 사람에게 들어야 됩니다. 사실 연설이라는 건요, 자기 생각을 밝히고 그것을 설득하고 이런 용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 말을 하고 나서 하기 전보다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그게 연설을 하는 목적입니다. 나에 대한 신뢰도, 친밀도, 호감도 이런 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거 바탕 위에서 내가 설득하고자 하는 그게 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 그걸 먼저 해준 이후에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에 살짝 얹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먹히지,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면은 듣지를 않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자기가 마침 그 얘기 듣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할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솔깃해서 듣지 않습니까? 거기다 끼워 팔기 하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듣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런 얘기 듣고 싶었죠, 이게 궁금했죠, 내가 이런 거 해드리겠습니다, 칭찬도 또 해주고요. 그렇게는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이게 끌려오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거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얹히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와 듣고 싶어 하는 말의 비중을, 저는 하고 싶은 얘기 3에 청중들이 대상이 듣고 싶어 하는 7, 아니면 4에 6, 이 7이나 6의 바다 위에 내 말을 띄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까 민심, 여론 그랬잖아요. 그거야 이제 뭐 그 시점에서 분위기를, 예를 들어서 뭐 노동조합 안의 분위기라든가 뭐 여러 뭐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연설이라는 건요, 당장 내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극히 일부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동영상이 발달한 시대에는 그게 이제 어디에 기록이 되고 녹화가 돼서 또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고요. 또 듣는 대상 중에 중요한 대상은 언론입니다. 언론. 그러면 내 얘기가 어떻게 언론으로 들어가서 언론에서 어떻게 이게 보도가 되고 전달이 될 건지,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전달돼서, 나는 이제 우리 노조원 대상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본의 아니게 또 전 국민으로 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청중만도 아니고 온 국민이, 불특정 다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내 말이, 그 연설이 반드시 기록으로 남습니다. 글로 남아요. 그럼 역사에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점에서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만 따져볼 게 아니고, 좀 멀리 보고, 이 말이 나중에 세상이 좀 변해서 앞으로 세월이 흘러서 이 말이 어떻게 해석될 건가. 만약에 세월이 흘러서, 야, 벌써 5년 전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 근데 그분 말이 딱 맞았다, 지금 그분 말대로 다 됐잖아,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멀리 좀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조언,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말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요. 그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요. 미리 기본적인 건 내가 좀 공부를 하시고 질문지를 다 만들어서
그분을 만나서 묻고 그 대답에만 그치지 마시고 그 대답에 대해서 더 꼬리를 물고 보충 질문하고 추가 질문하고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걸 충분히 뽑아내서 쓰시면 누구나 좋은 연설문 저는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내 거니까 내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제일 잘 쓸 수 있고요. 이제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말을 들을 사람한테 가서 도대체 뭔 얘기 듣고 싶은지 어떤 얘기 해야 점수 줄 건지 충분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여론과 민심과 내 말이 어떤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좀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전문가에게 가서 조언을 들으면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렇게 듣고 내내 대통령 연설문을 썼습니다. 그냥 연설문 써야 될 때 뭐 자료를 찾고 막 인터넷 뒤지고 그런 것보다 사람에게 듣는 거 이게 저는 제일 가성비 높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사람이 말을 하고 사람이 듣습니다. 그 말은 사람에게 듣는 게 가장 좋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은 연설의 시대가 저는 앞으로 올 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연설문 쓸 일이 없고 연설할 일이 없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갈수록 우리 사회는 더 연설을 요구할 거다. 그래서 연설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렇다면 연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첫 번째로 네 사람에게 듣고 한번 써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2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2회, 3회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연설문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원국 작가였습니다.